네, 안녕하세요. 주식영웅입니다.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계좌 갖고 저희가 이제 그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100만원 계좌라는 거는 여러분과 같이 하자. 그죠? 같이 매매를 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100만원 계좌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준봉에 대해서 기준봉 매매가 맞나, 기준봉만 올바르다면 뒤에 차첨은 문제가 없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100만원으로 소액 계좌로 100만원 계좌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계좌 운영 방법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계좌 운영 방법. 이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운영 방법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기준의 어떤 기준 추가하는 방법, 그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오늘 일신 바이오에서 이제 수익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거 매매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우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신 바이오가 이제 보면 여기 매도 종목이라고 적혀 보이죠? 오늘 한 종목 했어요. 그러니까 11일 날 DR잼하고 A 프로젠 KIC 하고 12일 날은 못 잡았어요. 매매가 안 됐고 이제 오늘 이제 일신바이오를 이제 들어가서 매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일신바이오를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보잖아요.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게 느껴야 되거든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얘가 어떤가, 그죠? 위치 자체가 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렇게 좀 느끼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얘는 어떤 거죠? 고점이 낮아져요. 계속, 그죠?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이 낮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얘는 하락 쪽에 있는 그런 종목이겠죠.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 이평선이라는 걸 깔아놨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걸 가지고 얘가 위치가 어느 정도에 내가 위치에 있는데 매매를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기준봉만 갖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준봉의 세 가지 조건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제가 50% 오픈을 했잖아요. 그죠? 7가지 중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고 이제 기준봉 갖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제가 정배열이 신호탄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정배열이 되면 이제 역배열이 되고 그러면서 기준봉에 따른 어떠한 이제 신호탄이 발생돼서 얘가 정배열로 가는 방향성이 잡힌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평선을 처음에는 이제 안 깔았다가 이평선 까면서 이제 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어떠한 주가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요번 주부터 제가 깔고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죠? 그랬을 때 보면 여기가 21선이 120선을 올라탈 때가 정배열이에요. 여기가, 그죠? 제가 저의 기준은, 그죠? 그리고 21이 120선을 이탈할 때 이게 역배열이고, 그죠? 정배열, 역배열, 그죠?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 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런 식으로 차트를 본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죠? 뭐 설명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드렸는데 어쨌든 뭐 할 때마다 조금씩 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게 정배열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뭡니까? 200억 이상의 15% 이상 시가 5% 그러니까 이걸 또 체크를 또 해드려야지 아시겠죠? 보면 정배열 기준봉 기준, 그죠? 요게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기준봉의 정의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또 얘기하자면 대금 거래량이 20일 신고가가 발생이 됐고요, 그죠? 그리고 거래 200억 이상이 들어왔고 이 봉이 시가가 그러니까 플러스 5% 미만에서 시작을 하고 플러스 15% 이상에서 종가가 끝나는 봉이 이제 기준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봉을 기준으로 저희는 이게 정배열이 시작점이 발생되면 그 봉에서 이제 출발점이 발생된다.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아직은 얘는 이제 보면은 우선 제 기준으로는 아니지만 거의 15% 이상에서 이제 됐기 때문에 뭐 인정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점이 발생되고 출발점이 발생됐다. 그래서 이제 정배열이 이제 시작을 한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봤을 때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또 가볼게요. 예, 이렇게 갑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추세가 진행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초임 구간에 이 스타트 할 때 이 120선을 21이 올라탈 때 이게 시작점이 발생되면 출발점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준봉이다. 여기에.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하나 더 있다면 이게 뭐냐면 여기가 바로 1차다. 1차 자리다. 그래서 1차 자리에서 1차 자리잖아요? 이렇게 빡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눌림이 1차 조정 구간이다 해서 여기서 매매를 할 때가 제일 안전하다. 그죠? 이게 제일 안전한 구간. 여기는 물려도 차라리 여기서 물려라. 제가 지난 월요일날 강의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물려들어 여기서 버텨라. 100%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여기서는 그래도 반등은 놔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예, 고점이 낮아지기 시작하고요. 그죠? 고점이 낮아지기 시작하고요. 예, 보이시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어떠한 이제 하락의 기운이 맞아져요. 그러면서 이게 21을 120을 21이 역배열이 나왔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역배열 구간이다. 그죠? 이게 역배열 구간이고 이게 정배열 구간이에요. 그죠? 상승이라는 게 뭐냐면 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게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점을 돌파하는 게 이게 상승 구간이라는 거고, 그죠? 여러분. 행보 구간은 뭡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가는 게 행보 구간이고요. 그죠? 하락 구간은 뭐죠? 저점을 이탈하는 게 하락 구간이죠. 그죠? 이렇게. 저점 이탈. 그죠? 이게 하락 구간인데 지금 이게 보면 여기까지 딱 보면 여기서는 고점을 돌파하잖아요. 그죠? 돌파하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상승 구간이 발생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 저점을 하락하는 하락 구간이 발생됐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렇게 하락 구간,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락 구간이 발생된 거예요. 그죠? 요거까지 보자면. 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또 정배열이 됐고요. 그죠? 정배열, 이제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죠? 이 시작점이 발생돼가지고, 그죠? 정배열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어떠한, 이제 보면은, 거래대금 거래량이 상한가가 나왔고요. 이제 신고가가 나왔고, 200억 이상이 나왔고, 그죠? 근데 여기 시간 놓기 시작해도, 어쨌든, 이런, 심 있는 봉이 발생됐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아까 기준에 얘기했던, 플러스 5% 이하의, 그죠? 이하가 발생되고, 시가가, 종가가 15% 이상에서, 끝나는 것도 맞지만, 이런 봉도, 어쨌든 얘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얘도 시작점이다라고, 그러니까 출발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꼭 그게 100%는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설명하자면, 이게 발생됐다고 이제 얘기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보면은,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서 흔들면서 떨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정배열이 발생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선은. 그러니까 정배열이 이제 시작점만 있지 출발점이 있어야지 정배열이 이제 가는 거니까. 정배열 발생돼 갖고 이게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지나고 나면 이게 정배열이에요. 지나고 나면.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맨날 말씀드려요. 저는 이게 정배열이지만 지나고 났을 때는 이게 정배열 같이 보이는 것은 정배열인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상 이 시점에서 보세요. 잘 안 보이네. 그죠? 이 시점에서 정배열이 됐잖아요. 그죠? 이 시점에서 얘가 정배열인지 아닌지가 어떻게 확인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행하고 있어. 차트가 진행하는 차트야. 그죠? 얘가.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떤 기준으로 얘가 정배열이야라는 거예요. 이게 막연하게 이게 골든 크로스 했다고? 20일이 제가 얘기했던 120선을 이 120선이에요. 이게 20 이게 얘가 120선이고 21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 했다고? 이게 정배열이 되냐라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정배열 구간이 됐던 거고 다시 이게 정배열 구간이 됐던 거 역배열 구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를 찾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기준이라는 거죠. 120선이에요, 이게. 그죠? 20선이 골드 크로스 했어요. 여기 정배열이 발생됐죠. 그러고 나서 얘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정배열이 발생이 돼야 얘는 정배열이 된다. 이게 시작점이고 이게 이 봉이 출발점이라고 이제 저 나름대로의 이제 그걸 잡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나가고 나면 알아요. 지나가고 나면 여기가 정배열이고 여기가 역배열이고 다 보여요. 근데 막상 그때는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어떠한 기준을 갖고 우리가 이걸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설명을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보니까 왔다 갔다 했길래 말씀을 드리면 좀 낫겠다. 이게 아무래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가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역배열이 나와서 이제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 저점을 이제 깨겠네요. 그래요. 그죠? 예. 그래야지 이제 하락 파동이 나오는 거니까. 그죠? 하락 파동. 그죠? 한번 보자고요, 또. 근데 봐봐요. 근데 얘가 원래 원칙대로 하면 얘는 분명히 여기서 떨어지다가 정배열 여기 신호탄 여기에 출발점이 그러니까는 여기에 어떠한 시작점이 나와서 출발점이 나왔어요. 신호탄이 발생됐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역으로 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얘가 왜 이런 봉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자세를 잡았냐? 그러니까 턴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떨어지고 버틴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그죠? 뭐냐면 바로 기준봉. 예. 이봉 때문에 얘가 버틴 거예요. 단기 정배열이 발생됐고 그러면서 기준봉이 발생된 이봉 때문에 얘가 떨어져야 되지만 얘가 안 떨어지고 버틴 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근데 봐봐요. 이제 만약에 얘가 다시 정배열이 돼야 돼. 되고 올라가려면 보시면 안 되네. 그죠? 만약에 여기서 되려면 얘가 정배열이 되면서 여기 다시 시작점이 되면서 여기 다시 출발점이 발생돼야 돼요. 여기에 다시 기준봉이 또 발생되면 얘는 또 올라갑니다.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는. 그죠? 이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발생이 안 됐잖아요. 골든 크로스고 뭐 정배열이가 아무것도 발생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아직 저점을 안 깼네요. 그죠? 이제 깼네. 깼는데 다시 올라탔어요. 그죠? 더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되는데 버틴 게 이것 때문에 버틴 거죠. 이제 기준봉이 발생됐어요. 그죠? 기준봉입니다. 이거. 그죠? 보셔야 될 게 이 고점을 계속 쳐. 그죠? 예, 이런 거 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를. 치는구나. 올라가려고 이게 계속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는구나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털어먹는구나. 여기서 먹든 여기서 물량을 받든 개미한테 물량을 떨궈서 난 내려가려고 아니면 물량을 모으는 준비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 이 상태로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어떻게? 그 다음에 여기 정배열 나왔죠. 여기서 기준봉이 발생이 된다면 여기에 있던 물량을 잡아먹고 올린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죠? 이 상태에서 떨어진다면 개인한테 물량을 팔기 위한 행동이었구나라고 알면 된다. 그죠? 더도 덜도 말고 여기서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고 우리는 여기서 뭘 해먹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뭐 이걸 갖고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자. 단 여기서 기준봉이 또 발생된다면
올라가는 기준물 발생된다면 그 다음날 매매를 해서 이익을 볼 생각을 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죠? 정배열 발생됐지만 아직 출발점이 없어요. 시작점은 발생된 상태인데 출발점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흐르고 있는 거죠. 이건 또 언제 이게 5%지만 어쨌든 힘 있는 봉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제 조건에는 부족하지만 제 조건은 여기 시가가 좀 너무 높지만 어쨌든 힘 있는 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방향성이 위로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고점을 돌파해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많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점을 돌파했냐 안 돌파했냐를 좀 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또 갑니다. 이 저점을 아직까지 못 깨고 있어요. 예. 그래도 얘가 이만큼 움직였다는 거는 이 거래 대금하고 이 거래량 이 기준 이 어떠한 이런 큰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움직인 거지. 예. 여기 만약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으면 시즈부자고 내려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또 갈게요. 아직까지 저점을 못 깼어요, 제대로. 그 와중에 또, 예, 이 기준봉이 또 발생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발생되니까, 원래 이 저점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이게 행보잖아요, 그죠? 얘가 올라가려면 다시 여기 시작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출발점인 기준봉이 발생되면 얘는 또 올라가는 방향에서 잡히는 거예요. 근데 얘 보자고요. 어떻게 됐나. 없어요. 예,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해먹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기준봉이 발생되고 났을 때 얘가 정배열 구간이 됐고 예를 들면 그죠? 그러니까 단기로 먹고 나오는 거예요. 아직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히지가 않았어. 이 상황에서 그죠? 이 상황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매매한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그 위치라든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봉, 예. 기준봉이 나왔나 안 나왔나를 쉽게 설명하자면 그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뭐 다른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아셨죠? 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나. 이 선을 안 깨요, 안 깨요. 잠깐 깼다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이제 깼네요, 그죠? 이제 깼어, 여기서. 이제 나왔네요, 그죠? 이제 제 구간에 나왔네요, 예. 여기서 다시 이제 기준봉이 발생됐어요. 단기 정배열이죠, 단기 정배열. 단기 정배열, 맞죠? 5일선이 21선을 올라갔어요. 이게 단기 정배열에 이 기준봉이 발생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따지자면, 어떠한 120선을 21선이 정배열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말하고 싶은 건 이게 21선이고, 이게 120선이라면, 이 21선이잖아요. 그 전에 5일선이 먼저 단기로 정배열이 돼야지, 이게 올라탈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이게 하나의 뭐, 시작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였다. 그리고 예, 이거를 보자면, 전반적인 흐름은 되게 조그맣게 보이네, 그죠? 전반적인 방향성은 하락 방향성에 있다라고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는 목표가가 얼마큼이지? 이렇게 제가 그걸 알고 매매하나 모르고 매매하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되게 쉬운 방법 하나 제가 제시해 드렸죠. 사선을 갖고 곱점 대비 저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동 삼선 갖고 고점 대비 저점을 딱 찍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 파동이잖아요. 이게 한 파동. 여기까지가 이게 한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올라와야지 이게 되지만 이것보다 한 번 더 보수적으로 보자면 여기고 그다음에 이것보다 더 보수적으로는 여기로 보시면 된다 했는데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상황을 딱 보니까 얘는 여기를 그러니까 1번을 이게 1번, 2번, 3번인데 그죠? 1번을 지금 뚫었네요.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가 이거 여기서
여기서 띵 맞고 뚝 떨어지겠냐라는 거죠. 이렇게 거래된 거래량이 이렇게 이런 기준봉이 발생됐는데, 그죠? 그런 걸 좀 고민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그래도 그래도 뭐가 차이가 나냐면 아무것도 이런 걸 모르고선 그냥 전저점 전고점에서 그냥 매도 쳐야 돼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체계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이런 거죠. 보통 지지와 저항을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지지와 저항 이게 뭐 손 막 거요, 그죠? 그러면 아 이게 1차 자리고 2차 자리, 3차 자리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매도하세요. 이거보다는 이러 이거보다는 제가 그 제시했던 이게 더 합리적인 거다. 매도는.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봤을 때는 예, 그런 겁니다. 이게 맞는 거지 뭐 이 실전 매매에서는 이게 더 적합해요. 매매하기가. 그것도 해석을 하면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요. 보면은 또 하나 또 보여드리자면 파동 매매를 말씀드렸잖아요. 파동 매매. 제가 파동을 좀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더 예상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거를 이제 파동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보세요. 처음에 이제 제일 깊었던 게 여기에요. 제일 깊었던 게. 그죠? 그러면 이걸 이제 처음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한 파동이니까. 예.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이제 들어가지는 거고요. 예, 보시면 이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뭐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 파동으로도 봤을 때 그렇고 전반적인 모습이 그렇구나라고 그냥 아하 그냥 그러고만 넘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흐르다가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났다가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됐고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파동이 그죠? 그러면 이게 너무 크잖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그러면 이걸 또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죠?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왜 반을 쪼개야 되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크니까 반으로 이제 쪼갰을 때 이 정도의 움직임을 얘가 움직인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릴게요. 이 정도로. 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얘는 이 정도의 폭 갖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 예. 그러면 얘가 저점이잖아요. 요노마가 그 저점일 때 여기 맞고 내려왔죠. 그죠? 그러면 요 다음에 고점은 어딜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 다음 고점은 여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2890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파동으로 계산할 때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떤 걸 하든 간에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자기만의 기준에 따른 어떤 목표치가 이제 되면 이제 그걸 알고 그러니까 목표치를 알고 내가 매매를 해서 하는 거하고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 그냥 그러니까 숫도 모르고 나무만 보고 매매하는 거하고는 너무 격이 다르다. 예. 격이 너무 달라요. 격이.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계속 보세요. 보이다 보면 여러분들도 선을이라는 걸 한번 긋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를 좀 아실 수 있다.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들을 때에는 이것까지 알아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야? 목표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매매를 하면 매매하기가 편하겠구나. 아무래도 훨씬 낫겠구나. 이제 요 정도, 예, 요 정도만 이제 아시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나갔네.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뭐 이렇게 그죠? 이 조그만 거 하나 설명하는데 꼴랑 하나 먹을 조금밖에 조금의 폭 갖고 먹을 거면서 너무 거창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요날 발생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임의로 말씀드렸잖아요. 사선을 걸어. 어디다가 이건 기법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검증을 하게 한 거예요. 종가 대비 시가의 사선을 딱 긋고, 그죠? 이 두 라인에서 무조건 매매를 하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이 있는데 무조건 우리는 2, 3번에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보면 이제 보이죠? 매매 방법에서 4등분선 해갖고, 예, 보이시죠? 시가와 종가가 사선을 긋고 적혀있죠? 1번에, 그죠? 그 다음에 2번엔 2번과 3번에서 매수한다. 이 내용이에요. 여기서 매수한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거예요. 요 반등폭에서 매도를 하겠다. 요 반등폭에서. 2번하고 3번의 반등폭에서 매도를 하겠다. 그죠? 그리고 매매는 기준봉 다음날, 그 다음날, 이튿날, 요 두 날만 이제 내려오고도 매매를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이건 기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누차 얘기하지만 이걸 기법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도 수익이 잘 납니다, 이걸로도 해도. 보면, 첫날은 매수 안 됐는데, 이제 오늘 매수한 거죠. 보이죠? 그냥 바로. 딱 찍었어요. 그죠?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보이시죠? 이렇게 사선을 긋는 거예요. 요 기준으로. 그러고 나서, 예,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그죠? 얘가 매도가가 얼마였냐니까 볼게요. 2325원. 2325원이 매도예요. 그러면, 2330원인가 보다. 그죠? 그 바로 밑에 호가에서 매도를 쳤어요, 제가. 예, 그래서, 매도를 했습니다. 우선 일신바이오, 그래서 그러니까 매수를 했고, 그러니까 자리 자체가, 예, 보면, 아까 설명했죠. 그런 자리에서, 그죠? 그런 자리에서 이 기준봉이 발생됐고, 그래서 첫째 날에 매수가 안 돼서 둘째 날 매수를 했는데, 예, 비중은 첫째 날은 제가 비중 100% 누락했고, 둘째 날은 50% 누락했잖아요. 그래서 50% 매매했어요. 50% 갖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계좌를 보면, 2월 4일부터 13일까지 보면, 마이너스 1%예요. 첫날 마이너스 3%에서 시작을 해갖고, 몇 프로죠? 3.4%인가요? 3.04%에서 시작을 했나요? 예. 그리고 계속 지금 수익으로 계속 지금 이 수익률을, 예, 마이너스 된 거를 지금 계속 갚아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출을 받고, 예,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3%의 대출을 받고 이거를 갚아 나가는 그 시기 된 거죠. 예. 뭐 도장을 안 찍는 바람에 한번 미끄러져 갖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계좌를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전혀 이게 나쁠 게 없다. 예.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는 맞게 진행하고 있다. 예, 그게입니다. 그러면서 수익이 발생되고요. 예. 그럼 수익이 발생되고 플러스로 전향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표치는 월 2에서 7% 정도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거 한번 맞게 되면 이게 수치가 낮아지거든요. 그죠? 뭐 잘만 되면요, 뭐 이게 좋죠. 이게 수익 곡선이.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고, 주가의 이 조종도 다 사람이 하는 거라서 우리는 절대 이 주가 조직하는 그 주가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갖고 이렇게 그 흔드는 그런 세력들한테는 우리는 못 이겨요.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에서 7% 이렇게 잡는 겁니다. 예. 뭐 10% 이상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때부터 좀 위험해져요. 예, 10%뭐 10%가 되려면 비중도 좀 올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따가 비중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매매를 하려면 지금 저처럼 비중 10% 갖고 매매를 하시면 편안한 매매가 되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됐네요. 그죠? 그래서 우선 빨리 종목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3월 8일까지는 다 정리가 끝난 거예요. 예. 3월 8일까지는 없어요, 이제. 저도 종목 갖고 있는 종목 없고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종목이. 그래서 이제 보면 웅진 싱크빅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보이시죠? 예, 위치가 어디 위치인지. 제가 얘기할게요.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얘는 그냥 하락이 하락. 예.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하락 방향이 하락. 예. 하락인데 이제 어떠한 꿈틀거린 거예요. 턴. 예. 이 하락인데 이 턴은 뭡니까? 그죠? 거래량 거래대금 신고가 나오고 20일 거래대금 200억 이상의 그 제가 말씀드린 기준봉이 발생된다면 어떤 이 턴 요건에 충족한다. 예. 그래서 지금 요게 꼭 문짝하고서 얘가 지금 꿈틀거리는 거예요. 예. 아셨죠? 더 이상의 설명은 예. 이 자체가 보세요. 그죠? 저점을 이탈하고 있잖아요. 크게 보면 계속 지금 약간 하락 중에 있다. 그죠? 저점 이탈이 하락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 얘는 되게 크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락으로.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수분 이렇고 이제 세부적인 요걸 딱 봤더니 예, 이렇게 이날이 이제 이날 3월 11일 날이 균형봉이 발생된 거예요. 갑자기 빼게 되냐? 이렇게. 그래서 뭐 사선을 걷죠. 그죠? 사선을 걷고 하자고 했으니까. 예. 저의 타점은 아니지만 100만 원 계좌의 타점이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타점이니까. 그죠? 첫째 날 못 잡았어요. 아깝게. 예. 둘째 날도 못 잡고요. 예. 이제 끝이죠. 이거는. 웅진 신급이익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일신 바이오는 요번에 제가 했던 거고 종목이고. 그죠? 그 수익 났던 종목이고. 크리엔 사이언인가요? 뭐죠 이게 정확하게? 크리엔 사이언스. 얘도 보면 뭐 가까이 봐도 그죠? 이렇게 보면 정배열 이 시작점이 발생됐네요. 그죠? 시작점. 아직 200억 이상 들어온 게 없고. 제가 이게 움직일 때는 뭘 보라 했죠? 거래량 거래대금만 보시겠죠. 그죠? 예. 이 봉을 보지 마세요. 이 봉을 보면 유혹이 돼요. 유혹이. 절대 그러지 마시고 거래량 거래대금만 보십시오. 이럴 때는. 차트를 볼 때는. 거래량 거래대금 충돌했지만 음봉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점이 발생돼. 이제 여기서 시작점이 발생되고, 그죠? 시작점이 발생됐고, 그죠? 출발점이 나왔네요. 이 기준봉이 빡 발생돼갖고. 네,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상태가, 이게 지금 며칠이냐면 3월 11일 날 이렇게 발생된 거죠.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최고 고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무섭죠. 이것도 무섭다고 매매 안 하시면 또 안 돼요. 참 좋은 놈이다 얘는. 그죠? 네. 얘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몰라요. 이런 애들은. 그죠? 그래서 이제 위치는 그런 겁니다. 그죠? 전반적인 위치를 설명하자면 맞죠? 이런 위치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얘가 신고가다. 예,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만 매매하면 되니 너무 겁먹지 말고 진행하자. 뭐 저가 대비 여기가 만약 저가로 쳐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벌써 200%가 넘어가요. 200% 이상은 위험해.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예. 예.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정확한. 위험하다는 기준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면 맨날 기준 갖고 얘기하잖아요. 기준만 있으면 위험해지지만 제 기준으로는 이거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기준으로는 참 좋은 종목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 어떤 거는 위험한 놈이 됐다가 어떤 거는 참 좋은 종목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준은 이제 기준에 따른 거니까. 예. 뭐가 맞고 안 맞고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준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선을 긋기로 했고 했는데 첫날도 못 잡았어요. 한두 호가 차이로 이때 잡아야 되는데 아쉽게 놓쳤고 둘째 날도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끝. 그래서 3월 11일까지는 끝난 거고요. 예. 그러면 3월 10일까지 끝났죠. 정리가. 그러면 요 3월 12일 날 발생했던 거. 이건 신규주예요. 신규주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단기 정배열은 여기 시작이 됐고 출발은 됐는데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신규주는 좀 약간 어떠한 얘기 자체가 좀 조심스럽다. 저는. 예. 최소한 못해도 120선은 있어야지 안정하다라고 그러니까 안정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발생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 사선을 긋고 기다렸는데 안 내려왔죠. 예. 그죠? 어디서 기다려? 여기서 또. 얘도 좀 못 미쳐서 안 왔어. 못 잡았어요. 예. 그래서 안 된 거고요. 내일 또 한번 기다릴 거예요. 내일 얘는. 그리고 예. 얘는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크게 봤을 때는 뭐 이것저것 모르겠다 싶으면 사선을 그세요. 그리고 삼선을 그시고 고점 대비 저점에 그시면 얘는 지금 이게 1번, 2번, 3번 중에 벌써 1번을 돌파했네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하나의 그 파동인데 여기까지 올라야지 되는데 지금 이제 제일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두 번째 원래는 여기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 여기고 그 다음에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번, 2번, 3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뚫었네요.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예, 그런 상태다. 아. 근데 얘가 이렇게 거래랑 거래되게 많은데 그래도 얘까지는 안 가겠나 최소. 그죠? 더 가면 얘까지 가겠다. 이런 식의 어떠한 그런 걸 보고 이제 목표가를 잡고 우리가 매매를 하면 좀 안전하니까. 그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날 들어온 거죠. 이날. 그죠? 이날 들어왔어요. 이날 우선은 뭐 단기 정배열만 됐지 장기 정배, 그러니까 120하고 20은 안 된 상태였어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기준봉이 발생됐기 때문에 예, 사선을 긋는 거죠. 이렇게 긋고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안 왔어요. 내일 한번 또 기다리죠 뭐. 얘도 내일 기다려야 되고 얘도 내일 기다려야 되고 이제 얘 하나 남았네. 얘는 뭐죠? 얘도 뭐 예, 그렇게 120선 요거 나왔네. 요거 나왔네. 뭐라 뭐 특별하게 얘기할 건 없어요. 이런 애들은 솔직히. 예. 그래서 보면 어쨌든 요날 이제 발생됐어요. 그래서 여기 사선을 긋고 안 온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내일도 얘 어디서 기다리냐? 이 두 라인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 예.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가림 종목 아마 나온 게 있겠고 이제 어제 그 기준봉 나왔던 애를 갖고 내일 다시 이제 선을 잡고 들어가서 매매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 그죠? 요 세 가지 플러스 이제 오늘 가림 종목 저희 기준봉에 맞는 거에서 나오면 이제 매매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정리가 됐고요.